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3월 15일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켓랩 가져왔는데요. 로켓랩의 최근 근황 살펴보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켓랩은 오랜만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종가는 18.81불로 끝났고요. 어제 하루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상승세로 쭉 올라갔고요. 그 이후 횡보해서 최종적으로 18.81로 마감을 했습니다. MDD 값은 현재 마이너스 40% 정도 나오고요. MDD 값은 최고점에서 현재까지 몇 퍼센트 정도 빠졌는지 알아보는 데이터고, 월가에서는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데이터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가 적당한 진입 시점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쯤 월가에서는 진입 준비를 충분히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67.84% 다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고요.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2.84%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32.85% 하락이고요. 6개월 동안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 17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26% 하락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31.57을 찍은 이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하락의 경사도는 점차 누그러져서 18불 선에서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그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교를 한 도표인데요. 여기 파란 선이 올해 2025년도이고요. 보라색은 23년, 빨간색은 24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분기 에는 대체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죠. 6월 달까지도 횡보가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2023년도에는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1.8% 상승을 했고, 작년에는 오히려 19% 하락을 했네요. 올해는 현재 29%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반등 후 상승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로켓랩 주가 차트입니다. 이거는 주봉이고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약 18불 선에서 저항선과 지지선이 동시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현재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은 약 14불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선, 지금 여기 세 군데서 또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약 22불 정도 선으로 보여줍니다.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면 주봉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 선이 보이죠. 이 선이 약 17불대인데요. 현재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불대를 깨고 내려간 부분이 두 부분 있는데, 다행히 현재는 회복을 해서 올라간 모습이고요. 17불선이 깨지면 그 다음 14불선 때까지 하방으로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은 하락의 추세인데, 다행히 이 시점부터 반등을 한 모양새고, 당분간은 이 부분에서 V자 상승이 예상되기보다는 당분간 시간 조정, 박스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로켓랩 자체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관들의 포캐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평균한 건데요. 현재 셀과 스트롱 셀은 한 명도 없는 상태이고요. 홀드는 5명.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갖고 있어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스트롱 바이는 무려 9명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고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의 평균 의견은 현재 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향후 주가 예측에 대해서 11명의 애널리스트들 의견 평균인데요.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은 14.35, 주가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하방의 지지선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가장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은 33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약 87% 상방이 열려져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하고요. 목표 주가의 평균은 25.03 정도로 나옵니다. 현재보다 약 42%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관들도 현재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녹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보다 훨씬 많이 있는 모습이고요. 향후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발표된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 주가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2월 28일 K방크에서는 현재 32에서 28로 낮추기는 하였으나 바이 등급 유지를 하고 있고요. 28일 시티그룹에서는 35에서 33으로 목표 주가를 살짝 낮췄지만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3월 3일 웰스파고에서는 홀드 의견이고요. 22에서 21로 살짝 낮춘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목표 주가는 모건스탠리인데요. 모건스탠리에서는 18에서 20으로 올렸습니다. 의견은 홀드 의견 주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크리스틴 리왁의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홀드고요. 목표 주가는 20입니다. 로켓랩 주식이 2024년도에는 큰 상승을 보였으나 2025년 들어 성과가 저조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는 주로 뉴트론 로켓 프로그램의 준비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뉴트론 로켓은 로켓랩이 추진하고 있는 중형 사이즈 이상의 로켓이죠. 이건 스페이스 X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 중인데 이 로켓의 개발이 조금 느려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뉴트론 로켓의 첫 발사가 2025년도 하반기로 연기됐죠. 이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했고요.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이 뉴트론 관련된 단기적인 악재와 현재의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홀드 등급을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켓랩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마켓 캐피털은 8.53 빌리언 정도 나오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마켓 캡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고요. EPS는 작년 4Q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0.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28.96 PSR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약 20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로켓랩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었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넷 인컴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 로켓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 숫자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출과 이익 구조인데요. 작년 4, 4분기 기준입니다. 매출과 어닝은 뒤에서 숫자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은 매출과 이익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림의 형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매출이고요. 매출 원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중에서 매출 원가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겠죠. 그로스 프로핏에서 OP 익스펜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타 요소들 계산해주면 넷 인컴은 마이너스, 아직은 적자 상태입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된 펀더멘털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먼저 애뉴얼입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는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요 파란 막대기 매출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23년도에는 224.59 밀리언이었죠. 24년도에는 436.21 밀리언으로 무려 78%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 여기 하늘색 막대가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숫자를 보면 38.49 밀리언에서 무려 102.5 밀리언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무려 166%가 넘고요.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OP 인컴과 프리텍스 인컴이 계산된 최종 넷 인컴을 보면 넷 인컴은 23년도와 24년도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182.57에서 마이너스 190.18로 살짝 늘었습니다. 쿼털리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3Q와 4Q 비교인데요. 매출은 많이 늘었죠. 매출은 104.81에서 132.39로 늘었습니다. 무려 120% 상승을 했고요. 매우 좋습니다. 그로스 프로핏도 24에서 32.86으로 무려 181%나 증가하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다만 넷 인컴은 지난 분기 마이너스 51.94에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52.34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밸런스 시트 보겠습니다. 먼저 토탈 어셋인데요. 이 파란 막대기가 어셋인데요. 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음을 볼 수 있죠. 약 25% 이상이 증가를 했고요. 라이어빌리티 부채도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부채는 약 107.38% 상승을 했습니다. 캐시플로우 보겠습니다. 먼저 애뉴얼인데요. 캐시 프롬 OP 이 파란 막대기인데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23년 대비 24년은 플러스 50.55% 개선되었고요. 캐시 프롬 인베스팅은 투자로 인한 캐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23년도에는 숫자가 거의 제로였는데 2024년도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형급 로켓에 대한 투자로 보여지고요. 재무 활동에 대한 캐시플로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폭의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리 캐시플로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성장률로 따지면은 약 24.48%가
모습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좋은 모습이고요. 쿼터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쿼터리로 보아도 전반적인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은 YOY 기준으로 54.51%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Q 어닝 중에 운영 하이라이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로켓랩의 백로그,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아직 매출화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발사 서비스 쪽에는 약 3억 8,600만 달러의 백로그가 있고요. 스페이스 시스템 부문에서는 6억 8천만 달러 정도. 그래서 총 백로그는 약 10억 7천만 달러 정도의 백로그. 다시 말하면 미실행 백오더가 되겠죠. 이 부분이 결국은 올해 매출로 연결될 것이고요. 탄탄한 백로그를 가진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발사 실적은 일렉트론, 이거는 소형 로켓이죠.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일렉트론을 16회를 발사를 했고요. 2023년 대비는 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는 일렉트론은 20회 이상 발사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신규 계약으로는 2024년도 총 4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일본 IQPS와 다중 발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약 8번 일렉트론 발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크라토스라는 회사와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음속 시험도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뉴트론, 스페이스X와 경쟁하기 위한 신형 중형 로켓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 여하튼 2025년 하반기에 첫 발사를 목표로 현재 엔진 테스트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시스템 부분에서는 새로운 위생 플랫폼인 플래텔리트라는 것을 공개했고요. 대량 생산 및 국방 상업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플랜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포캐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인데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는 말씀드렸듯이 약 78%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올해도 약 40%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51%, 27년도에는 41%, 매출은 큰 폭의 상승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은 점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EPS에 대한 포캐스트인데요. 24년도 확정된 EPS는 마이너스 0.38이었죠. 올해는 조금 줄어서 0.32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내년 마이너스 0.02 혹은 제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흑자 전환 시기의 예측이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2026년도 하반기 어느 때, 평균적으로는 2026년도 초 정도로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식들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조금씩 모아서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인 2026년도 정도까지 보유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캐시 런웨이 한번 구해볼 거고요. 작년 4Q 밸런스 시트를 보면 캐시와 캐시성 자산은 418.99로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난 4, 4분기에 순현금 유출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 21.5 정도 나옵니다. 여기다 놓고요. 여기 보이는 순현금 유출은 3달 합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3 하고요. 그 숫자를 현금과 현금성 자산인 419로 나눠주면 캐시 런웨이는 약 58개월 정도 나옵니다. 적자이긴 하지만 돈 걱정은 없는 회사이고요. 흑자 전환 때까지 캐시플로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3월 13일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소송이 제기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레비앤 코신스키라는 곳에서, 아마도 법률 회사 같은데요.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죠. 로켓랩에 소송을 냈다라는 공시입니다. 그 내용은 로켓랩이 다음 내용을 거짓 진술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첫 번째, 회사의 바지선 착륙 시험 3건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두 번째, 심각한 식수 문제가 2026년 1월까지 해결될 예정이 아니어서 발사대 준비가 지연되었다. 세 번째, 앞서 언급한 사항으로 인해 로켓랩의 뉴트론 로켓이 올해 중반에 발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네 번째, 뉴트론의 유일한 계약이 신뢰 없는 파트너와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었다. 다섯 번째, 이런 사항들이 회사의 사업, 운영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던 긍정적인 진술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 내용이 고소장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회사가 운영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글쎄요. 여하튼 간에 3월 13일 날 이런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 이상이 상승이 됐죠. 그런 걸로 봐서 시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